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교과서 44페이지의 지질 구조입니다. 자, 지질 구조란 뭘까요? 네, 지층이 쌓이게 된 이후에 힘을 받게 되어서 모양이 변형된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지층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얼굴에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얼굴을 우리가 잡아당길 때도 있고 막 이렇게 밀 때도 있잖아요. 얼굴을 양옆에서 막 밀게 되면 막 얼굴이 막 모여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양옆에서 미는 힘이 작용할 때의 얼굴이에요. 이런 힘들을 바로 횡압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얼굴을 막 잡아당기게 되면 이렇게 막 입도 막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양옆에서 당기는 힘을 바로 우리는 인장력이라는 말을 해요. 자, 그러면 횡압력과 인장력이 지층에 작용하게 되면 어떤 구조가 형성되는지 구체적으로 봅시다. 자, 교과서는 45페이지예요. 자, 먼저 양옆에서 미는 힘, 즉 이렇게 잘 쌓여있던 고무타륵을 양옆에서 밀게 되면 얘가 S자로 막 휘어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습곡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횡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구조예요. 자, 여기 보면 우리 평행하게 쌓여있던 지층에서는 당연히 가장 오래된 지층이 아래쪽에 있고 위쪽으로 갈수록 지층이 젊어지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양옆으로 미니 횡압력만 한 거기 때문에 습곡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것이 가장 젊고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오래된 거예요. 자, 그리고 습곡을 부르는 구조가 하나가 더 있는데 습곡 부분 중에서도 이렇게 배처럼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배사라고 얘기하고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바로 향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습곡의 향사부에 해당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여기 향사가 형성되어 있고 이쪽에는 배사가 형성되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습곡 구조입니다. 여기도 지금 배사 구조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층이 이렇게 굽어지게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은 환경일 때 이렇게 굽어지게 되죠. 마치 우리가 엿을 이렇게 막 압력을 줘서 누르게 되면 엿이 온도가 높을 때는 막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휘어지게 되겠지. 온도가 낮을 때에는 딱딱하기 때문에 막 끊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습곡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이 높은 곳, 즉 온도가 높은 지하 심부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고 보통 우리 지상, 좀 더 지표면에 가까운 곳에서는 그냥 부러지게 돼요. 부러지게 될 때 형성이 되는 게 바로 단층입니다. 그 단층에 대한 것을 한번 보면 원래 이렇게 예쁘게 잘 쌓여있던 지층이 힘을 받게 되어서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끊어져서 틈만 생기게 되면 이것을 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층은 이 지층 자체가 이동하게 되면 우리가 단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층 면을 따라서 지금 보니까 이 지층이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단층 면을 경계로 해서 위쪽에 있는 거, 위쪽에 위치하는 것을 우리가 상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래쪽에 위치하는 것을 하반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있는 사람을 보면 사람이 단층을 보고 있을 때 자신의 상반신에 해당하는 거 있죠. 상반신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상반이고 하반신이 걸쳐져 있는 부분이 바로 하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층은 상반과 하반이 서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여러 개로 나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정단층입니다. 자, 우리 단층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단층 면을 따라서 당연히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상반이. 이거는 마치 미끄럼틀을 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돼요. 미끄럼틀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중력에 의해서 위쪽에 있는 상반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단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상반이 단층면을 따라 아래로 내려온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양옆에서 잡아당기는 힘인 인장력이 작용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미끄럼틀을 타고 아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이거는 중력에 따라서 그냥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인장력에 따라서 내려온 인장력을 받게 될 때 이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단층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오히려 상반이 단층면을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을 그릴 때가 있어요. 자, 이거는 마치 우리가 경사진 산을 막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가는 상황을 연상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양옆에서 미는 힘, 즉 횡압력이 작용하게 될 때 얘가 쭉 올라가게 되는 상황을 연상하면 됩니다. 보세요. 지금 양옆에서 미는 힘이 작용하면 미니까 점점 이게 부피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옆의 넓이가 줄어들게 되면서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계단을 막 올라갈 때 친구가 가끔씩 그 등에 손을 막 올려주면은 굉장히 편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등 뒤에서 이렇게 누르는 힘, 즉 횡압력이 작용하게 되면 단층을 따라 올라가는 것, 즉 계단을 따라 올라가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 상반이 올라가는 원리도 바로 횡압력을 받게 되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중력에 거슬러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역단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층이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된 것을 잘 보니까 단층면을 경계로 해서 지금 이게 상반이죠. 상반이 단층면을 경계로 위로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역단층이에요. 자, 이거 잘 봅시다. 지금 여기는 단층면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지금 층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죠.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반이 단층면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다? 네, 인장력이 작용한 정단층이에요. 자, 근데 단층에는 역단층과 정단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층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보존형 경계에서 미리 봤죠? 보존형 경계에서 주로 많이 발달하게 되는 주향이동 단층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양옆으로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단층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빗겨나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산 꼭대기에서 하부로 이렇게 내려가게 될 때 하천이 이렇게 이어질 거잖아요. 하천이 이어질 건데 지금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 지층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거는 상대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계곡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잡아당기는 것 같은 모습이라고 해서 우수향 주양이동 단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아까는 경단층은 인장력, 역단층은 횡압력에 의해서 형성이 된댔잖아요. 이거는 양옆에서 방향이 변하는 힘이라고 해서 전단력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양이동 단층은 전단력이 작용하게 될 때 형성이 되는 거. 자,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봅시다. 지금 여기 보면 단층이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이어진 거, 이렇게 이어지고 자, 그래서 지금 단층의 상반이 아래쪽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정단층에 해당하는 것이고 양옆에서 당기는 힘인 인장력이 작용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지금 여기도 단층면이 이렇게 있고 단층이 형성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보니까 상반이 오히려 단층면의 경계로 위로 올라간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횡압력을 받은 역단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단층인데 역단층은 우리가 그 지층을 수직한 단면에서 잘라봤을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반면에 이 주양이동 단층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위에서. 자,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얘가 지금 방향이 이렇게 빗겨나고 있죠. 마치 얘는 위에서 봤을 때 이쪽, 즉 왼손으로 잡아당긴 것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좌수양 주양이동 단층이에요. 좌수양, 왼쪽에서 이렇게 당긴 모습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스쿼트과 단층의 차이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지금 지표상에 있는 지점이고 이건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어떤 지질 구조가 형성되는지에 대한 거예요. 자, 똑같은 횡압력을 받게 되더라도
자, 횡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습곡도 나타난다고 했고 또 네, 역단층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지하 심부로 내려가게 되면 될수록 압력이 높아지고 온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마치 그냥 그냥 엿으로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딱딱한 엿이 아니라 안으로 갈수록 살짝 물렁물렁한 엿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힘을 받게 되면 얘가 이렇게 굽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휘어지는 구조가 바로 습곡 구조예요. 지하 심부에서는 습곡 구조가 잘 만들어지고, 자, 상층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습곡으로 이미 만들어졌던 것도 이렇게 끊어지고 있죠. 그래서 끊어져서 얘가 상반이 단층면의 경계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역단층.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반이 단층면에 따라 올라가는 역단층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하 심부에서는 습곡, 지표 근처에서는 단층, 즉 역단층이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전리에 대해서 봅시다. 자, 아까 봤던 단층의 경우는 힘에 의해서 틈이 생겨서 이 지층이 이동을 했죠. 아래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이동이 있었다면 전리 같은 경우는 암석 내에 형성된 틈이나 균열 그 자체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동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전리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미리 배웠는데 자, 첫 번째는 바로 주상전리예요. 자, 말 그대로 주상전리라고 하는 거는 기둥 주자죠. 기둥 모양의 틈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 자, 주상전리가 발생하는 원리가 뭐였어요? 네, 그렇죠. 지금 용암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용암의 표면이 공기와 닿게 되면서 급격히 냉각이 되어서 부피가 수축한다고 했죠. 수축하게 되면 부피가 수축하게 되면서 지금 거의 육각형의 모양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틈에 따라서 이게 냉각됨에 따라서 틈에 따라서 점점 더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런 주상 결리가 형성이 되는 원리입니다. 자, 이거는 제주도의 송악산이에요. 송악산에 가면 이런 주상 절리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주상 절리의 크기가 훨씬 큰 거예요. 이것도 지금 거의 육각형 내지 오각형으로 잘 드러나 있죠. 자, 정리를 하면은 용암의 급격한 냉각으로 인한 부피 수축으로 주상 절리가 형성이 되고, 자,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는 대부분이 현무암으로 구성된 주상절리인데 특이하게도 광주에 있는 무등산에 가면 이 안산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주상절리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제주도나 무등산 외에도 우리나라 한탄강에 가게 되면 이 현무암질의 그 주상절리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판상절리예요. 자, 판상절리는 말 그대로 판으로 이렇게 판 모양으로 틈이 갈라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주로 우리가 양파 껍질처럼 벗겨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 암석이 이렇게 마치 양파 껍질처럼 층층이 이렇게 막 벗겨지려고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판상절리예요. 이 판상절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우리나라 북한산, 불암산, 설악산, 울산바위와 같은 이런 화강암 돔에서 주로 발견할 수 있어요. 자, 화강암 돔이라고 하면 화강암이 그 솟아올라서 봉우리를 이루고 있는 지형이라고 얘기했죠. 판상절리가 형성이 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지금 중생대에 과거에요. 지금 공룡이 살았던 시대니까 이 중생대에 지하 신부에서 화강암이 들어오게 되어가지고 식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화강암을 누르고 있던 이 퇴적암 있죠? 이것들이 당연히 깎여서 없어지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얘가 침식되어서 없어지게 되면 화강암 입장에서는 자기 위를 누르고 있던 짐이 없어진 거잖아요. 이 하중이 제거되게 되면서 몸이 가벼워지면서 위로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융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융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얘가 지하 심부에 있다가 지표면으로 올라온 겁니다. 당연히 지하 심부에서는 얘가 압력이 높은 것을 견디고 있다가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니까 압력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힘이 작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벗겨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퇴적암의 침식 그리고 하중의 제거로 인한 융기. 자, 융기로 인해서 지금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보다 높아 껍질이 벗겨질 박리작용. 이 박리작용이 일어나게 되면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판상의 전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그 판상 전리를 이루고 있는 암석은 주로 뭘까요? 네, 맞아요. 지하 신부에서 암석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로 화강암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3번 부정합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그 이름에서도 뭔가 느낄 수가 있는데 정합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부정합이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경계가 되게 뚜렷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부정합이라고 하는 거는 인접해 있는 두 지층 사이의 시간 차이가 굉장히 클 때를 바로 부정합이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모양이 굉장히 다른 경우도 있고 층이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고무차력입니다. 이 고무차력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이 아랫부분을 먼저 만들고 나서 위에를 이렇게 덮으면 되겠죠. 그래서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맨 처음 고무차력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쌓고 나서 얘를 양옆으로 누르는 힘. 자, 이게 이때 무슨 힘이 작용하게 될까요? 네, 맞아요. 횡압력. 횡압력이 작용해서 얘가 스코기 형성되는데 이런 것을 바로 우리가 조산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조산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 위쪽이 원래 이렇게 평평했는데 이렇게 솟아오르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융기라고 얘기해요. 자, 융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이 높아지게 되었으니까 그 산꼭대기가 이렇게 깎이게 되겠죠. 깎여서 침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깎이는 거. 침식이 일어나게 되고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침강 현상을 겪게 되면 해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서 이제 퇴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고무타르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당연히 지금 맨 처음 얘가 퇴적되었을 때 2층이랑 2층은 조산운동 겪고 침식 겪고 다시 신강하고 나서 다시 퇴적이 된 거잖아요. 아래쪽에 있는 층이랑 위쪽에 있는 층은 시간 간격이 굉장히 크겠죠. 맞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부정합이라고 얘기하고 부정합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면을 자, 한번 자세히 보면 자, 맨 처음에 해수면 아래. 자, 여기서 잘 기억해 둘 것은 해수면 아래에서는 지금 퇴적이 일어나고 자, 바다 밑에서 퇴적물이 쌓이게 되면서 퇴적이 일어나게 되고 해수면 위쪽에 있는 것들은 뭐 비바람이 이렇게 치게 되면서 돌이 이렇게 막 깎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침식이 일어나요. 해수면 위에서는 침식, 아래에서는 퇴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퇴적물이 해수면 아래에서 퇴적되어서 퇴적암이 되고 지층이 형성이 되고 자, 이때 양옆에서 누르는 횡압력에 의해서 조산운동을 겪게 되어서 얘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원래 이 정도 이 정도 높이에 있었던 것이 지금 솟아 올라가지고 산이 됐죠. 그래서 조산운동이 일어났고 고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융기가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융기. 이때 만들어진 구조가 바로 습곡 구조죠. 습곡. 산 위에 솟게 되면서 해수면보다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깎이게 되는 거예요. 자, 깎이게 되면서 침식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침식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나서 다시 조류운동을 받게 되어서 아래로 가라앉게 돼요. 해수면보다 아래쪽으로 침강을 하게 되죠. 자, 침강이 일어나게 되면 다시 여기서 퇴적작용이 일어나게 되면서 다시 지층이 쌓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숲곡이 있는 이 층이랑 다시 이렇게 해수면 아래서 쌓인 층이랑은 시간 간격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부정합 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면이. 자, 그래서 부정합이라고 하는 것은 인접한 상하지층 사이에 큰 시간 차이가 있을 때 두 지층의 관계를 부정합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부정합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층이 지각 변동, 즉 조산 운동이나 조륙 운동, 융기나 침강이죠. 어, 지각 변동으로 융기하고 나서 침식 깎이게 되고 그다음 다시 침강, 해수면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서 이제 퇴적이 되는 이 네 개의 순서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럼 부정합의 종류를 한번 같이 봅시다. 부정합의 종류는 자, 우리가 아까 봤던 이 습곡이 형성되어 있고 얘가 침식되어서 만들어진 이것을 경사부정합이라고 얘기해요. 위에 있는 것은 이렇게 평행하다면 아래에 있는 것은 약간 경사져 있잖아요. 이것을 바로 경사부정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평행부정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만 보면 잘 티가 나지 않아요. 근데 나이를 측정해 보면 나이가 굉장히 다릅니다. 아래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이가 많고 위에 있는 것이 나이가 적어요. 또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 부정한 면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침식이 되었다가 다시 쌓인 거잖아요. 그래서 침식되는 과정에서 여기에 무거운 여감들이 이렇게 막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 부정한 면을 이루고 있는 기저여감이 있습니다. 이 기저여감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부정한 면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약간 좀 입자가 굉장히 큰 게 약간씩 보이죠? 이게 바로 기저여감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난정압이라는 것도 있는데 난정압은 아래에 있는 암석이 이게 변성암이거나 화성암일 때 바로 난정압이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아까도 봤던 이 과정은 바로 경사부정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얘는 조산운동으로 습곡이 만들어진 다음에 융기해서 침식이 되고 다시 침강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퇴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부정합이 다시 지표면에 나왔으니까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마지막 과정에서는 다시 융기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정리를 하면은 융기됐다가 다시 침강됐다가 다시 융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합 한 번이 일어날 때 융기는 2번, 침강은 한 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난정합입니다. 난정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 깊은 곳에서 화강암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화강암. 자,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융기되어서 침식이 다 됐죠. 자, 침식이 다 되고 나서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침강한 거예요. 그래서 해수면 아래쪽으로 침강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다시 퇴적이 된 거죠. 퇴적이 일어나게 돼서 아래층에는 지금 화성암, 화강암이 이렇게 있는데 위층에는 퇴적암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로 난정합이라고 얘기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바닷속에 있던 해수면 아래쪽에 있던 것들이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 부정합 하나에는 융기가 2번, 침강 1번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최소. 실제로 보면 지금 아래에 있는 거는 이렇게 막 기울어져 있고 위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막 평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면을 우리가 부정합 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때 부정합의 종류는 바로 경사부정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주로 습곡이 만들어지는 조산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가 부정합 면이고 아래에 있는 것은 습곡 구조가 있고 위에 거는 평행하죠. 그래서 얘도 경사부정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경사져 있고 위쪽에 있는 건 이렇게 막 평행하잖아요. 그래서 이 면이 바로 부정합 면이에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로 가게 되면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부정합 면을 경계로 해가지고 아래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랑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대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평행 부정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우리 주로 평행 부정합은 단순히 융기 현상과 침강 현상만 일어나게 될 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곡이나 그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륙 운동에 의해서 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자, 그리고 난정합 같은 경우에는 자, 아래쪽에 있는 거는 지금 편마암이에요. 근데 이 부정한 면을 경계로 해서 위쪽에 있는 거는 사암, 즉 퇴적암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얘는 시간 간격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난정압은 다른 부정압들에 비해서 두 층 사이의 시간 간격이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 어느 지역에서 부정압 면이 두 개가 발견이 되었다면 최소 몇 번의 융기와 침강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아까 부정압 면이 한 개가 있으면 융기 2번, 침강 1번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부정압 면이 2개 있었어요. 그럼 융기 몇 번일까요? 네, 애들이 그냥 2를 곱해가지고 융기 4번, 침강 2번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아닙니다. 정답은 융기 3번, 침강 2번이에요. 자, 어떤 과정인지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먼저 1번 부정압이에요. 1번 부정압은 자, 우리 아까랑 과정이 똑같습니다. 융기된 이후에 침식이 되어서 침강이 일어나고 침강으로 인해서 퇴적이 일어나면 부정압면이 하나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때 만들어진 이 부정압은 다시 얘가 그 해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융기 과정을 거치게 됐고 이때까지 융기 2번이죠. 자, 융기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융기로 인해서 해수면 위에 있으니까 침식됐죠. 침식이 되면서 위가 깎여져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얘가 조류운동으로 인해서 침강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침강하게 되면 해수면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다시 퇴적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퇴적이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 이 침식면 위로 다시 퇴적이 일어나서 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정압면이 지금 아래 있던 것 위에 부정압면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부정압면이 즉 2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들이 지금 바다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표면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융기는 총 3번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 위에서도 침강은 2번 일어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을 하려면 부정한 면의 개수에다가 융기 횟수는 플러스 1개를 더하면 되고 침강 횟수는 부정한 면 개수만큼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최소.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4번 관입과 포회감에 대해서 봅시다. 자, 관입과 포회감의 경우는 우리가 주로 심성암 있죠? 심성암, 즉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올라오게 될 때 만들어지는 구조인데 자, 여기를 보게 되면 마그마가 형성이 되어서 지표면에 이렇게 올라와서 분출하는 경우잖아요. 즉, 이 지층을 뚫고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그 암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리고 얘가 그 지층과 나란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 있죠. 이런 것들을 관입암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층을 수직으로 뚫고 가냐 아니면 지층과 평행하냐에 따라서 암맥과 관입암상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정렬이 이렇게 있는 거죠. 수직이고 얘는 이렇게 수평하게 있는 거. 자, 근데 그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게 될 때 그 지하 심부에 있던 이런 암석들을 이렇게 조금씩 갉아먹게 돼요. 뜯어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올라오게 될 때. 그래서 우리는 그 지하 심부에 어떤 암석들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제주도에서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현무암입니다. 지하 심부에서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오게 될 때 급격하게 식어서 현무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가끔씩 이렇게 약간 연두빛의 이런 광물도 같이 들고 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감남암이에요. 감남암. 이게 멘트를 구성한 암석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이게 그 멘틀 물질을 뜯어가지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포획암이라고 얘기해요. 실제로는 그 페리도타이트라고 해서 그 보석으로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암석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지질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